드라마 금쪽 같은 내 스타는 첫 방송부터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며 시작했다. 단순히 스타와 팬의 로맨스나 연예계의 화려함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웃음과 눈물 그리고 미스터리까지 녹여낸 이야기로 시청자들을 끌어당겼다. 무엇보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톱스타였던 여주인공이 하루아침에 25년의 기억을 잃고 중년의 모습으로 깨어나면서 벌어지는 황당하지만 흥미로운 상황이다. 과거 임세라와 독고철의 첫 만남. 1999년 대한민국은 임세라라는 이름 하나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광고, 드라마, 영화까지 그녀가 나오지 않는 곳이 없었고 그야말로 임세라 신드롬이 휩쓸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그녀를 열광적으로 바라보던 그때 강력계의 막내 형사 독고철만은 연예계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런 그에게 임세라의 이름이 적힌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다. 고소인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며 세라를 지목했지만 사실 이는 그녀의 아버지 봉석봉이 딸의 이름을 도용해 저지른 일이었다. 형사들은 다들 톱스타와 마주하기 위해 분주했지만 정작 임무는 막내인 고철에게 떨어졌다. 그는 억지로라도 그녀를 출석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끊임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세라는 냉랭하게 대응하며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편 배우로서 자부심이 강했던 세라는 촬영 현장에서 동료 스태프가 상처를 입은 걸 알게 되자 통쾌하게 복수를 하며 정의감 있는 면모를 보였다. 그러나 연예계는 그녀의 기대와 달리 불편하고 추잡한 면모도 가득했다. 매니저 강두원은 세라를 정치인의 술자리 접대 자리에 억지로 데려갔고 세라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를 팍차고 나왔다. 그 사건으로 출연 예정이던 영화는 무산되었고 세라는 꿈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좌절감을 맛봤다. 그 순간 다시 걸려온 전화. 끈질기게 출석을 요구하던 독고철이었다. 세라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해 울분을 쏟아냈고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하루를 보냈는지 털어놓았다. 하지만 고철은 서툴지만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다. 진수성찬도 억지로 먹으면 탈이 나지 않냐는 말은 억지로 감당하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가라는 조언처럼 들렸고 세라는 마음이 누그러졌다. 결국 그는 고철의 요청에 응해 직접 출석하기로 한다. 점점 가까워지는 두 사람. 경찰서에 출석한 세라는 말 그대로 모두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팬미팅을 방불케 하는 현장 분위기에 심지어 형사들조차 들뜬 모습이었다. 하지만 의외로 가장 담담했던 이는 고철이었다. 그는 다른 동료들처럼 들떠 사인을 요구하지 못했지만 갑작스러운 눈발 덕분에 잠시 자리를 벗어난 매니저를 틈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제야 세라는 그가 계속 전화를 걸어왔던 728임을 알아보았다. 그때 세라의 팔에 난 상처를 발견한 고철은 연고를 발라주며 서툴지만 따뜻한 손길을 건넸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알 수 없는 온기가 피어올랐고 세라는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얼마 뒤 세라는 금상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거머쥐며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수상소감 마지막에 이 상을 728님께 바칩니다 라고 언급하며 고철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 말은 고철의 가슴을 뛰게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무대였다. 시상식 직후 매니저가 몰던 차가 대형 트럭과 충돌하면서 세라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모두가 그녀가 다시는 무대에 서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25년 후 봉청자로 깨어나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이미 2025년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오랜 시간 의식불명 상태였다고 생각했을 뿐 사실은 교통사고, 충격으로 인해 역행성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이었다. 기억은 25년 전 20살 꽃다운 시절에 멈춰 있었지만 현실에 그녀는 50살 중년 여성 봉청자가 되어 있었다. 병실에서 자신을 아줌마라 부르는 사람들을 보며 경악한 그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혼란스러워했다. 우연히 마주친 경찰 독고철조차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자 더 큰 충격에 빠졌다. 아무리 자신이 임세라라고 주장해도 이제는 누구도 그녀를 알아봐주지 않았다. 거울에 비친 낯선 얼굴은 그녀 스스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나는 여전히 톱스타 임세라라는 자존심과 나는 이제 봉청자라는 현실이 충돌하면서
그녀는 끊임없는 혼란 속에서 방황했다. 재회 그러나 낯선 관계. 교통사고 진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고철은 봉청자와 다시 마주쳤다. 하지만 그가 기억하는 임세라는 이미 오래전 사고로 사라진 인물. 눈앞에서 자신을 임세라라 주장하는 여자를 정신이상자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보이는 태도와 말투에는 과거의 임세라가 겹쳐 보였고 고철은 점점 혼란에 빠졌다. 청자는 어떻게든 자신이 진짜임을 알리려 애썼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이상한 중년 아줌마로 취급할 뿐이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절망감은 깊어졌고 오히려 상황은 점점 더 코믹하게 꼬여갔다. 25년의 세월, 그리고 달라진 사람들. 그 사이 세라의 주변 인물들은 모두 변해 있었다. 과거 그녀를 질투하던 희영은 세라가 사라진 뒤 그 자리를 차지했고 지금은 당당히 업계의 중심에 서 있었다. 과거 로드 매니저였던 강두원은 대형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되어 업계를 쥐락펴락하고 있었다. 반면 세라의 가족조차도 그녀를 외면하거나 찾지 않고 있었고 청자는 그 사실에 더욱 외로워졌다. 세라는 25년 전과 달라진 현실 앞에 좌절했지만 동시에 왜 자신이 사라져야만 했는가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교통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암시가 드러나면서 긴장감은 고조된다.